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년이라는 기간을 추가로 번 일시적 2주택자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2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두어 들이면서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불가피하게 급매물 등을 내놔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일반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25%에서 3.5%로 인상과 함께 또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이 3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도 내림세가 3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견한 대로 이번 주 낙폭은 마이너스 0.45%로 지난주 마이너스 0.67% 대비 0.2%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너스 0.64% 하락으로 지난주 0.81% 대비 마이너스 0.27%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이 11주째 지속되다가 이번 주에도 하락폭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 하락폭을 살펴보니까요. 세종시는 이번 주에 마이너스 1.14% 하락하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73%, 경기 마이너스 0.72%, 대구 마이너스 0.63%, 대전 마이너스 0.54%, 경남 마이너스 0.53%, 부산 마이너스 0.50%, 서울 마이너스 0.45%, 울산 마이너스 0.36% 등 하락했지만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모두 다 축소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2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유지됐고요. 보합 지역은 1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73개 지역에서 169개 지역으로 감소했고요. 전국적으로 96%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일부 시장 회복 기대 심리로 매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인 매수 문의만 존재하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강북지역 14개구 중 도봉구 마이너스 0.77% 하락으로 방학동과 상문동, 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요. 노원구 마이너스 0.70%는 중계동과 상계동, 하계동, 중소, 평형 위주로 하락하겠습니다. 중구 마이너스 0.62%는 구도심 내 소규모 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은평구 마이너스 0.60%는 응암동과 불광동, 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면서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11개구 중 강서구 마이너스 0.60% 하락했는데요. 내발산동과 가양동, 등촌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금천구 마이너스 0.53%는 시흥동과 독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구로구 마이너스 0.44%는 신림동과 구로동과 고척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영등포구 마이너스 0.43%는 영등포동, 신길동, 물레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강남에서 1년새 매매가
9억 원이 떨어져 거래된 단지가 나왔습니다. 송파에서도 5억 원이 떨어진 신저가 단지가 등록되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죠. 전용면적 83.21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17일 19억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신저가 2022년 1월 15일 28억 원보다 9억 원 떨어져 전국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월과 12월 1년 사이에 단 2건 거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상태가 완전히 거래 절벽을 지나 거래 재앙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4차 전용면적 115.83제곱미터는 지난 12월 16일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 직전 거래인 2022년 5월 9일 19억 8천만 원에 비해 5억 3천만 원이 내렸습니다. 이 단지 역시 지난해만 해도 2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레미안 숄베뉴 전용면적 59.29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21일 9억 3천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같은 해 4월 14일 14억 4,500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 역시 총 거래는 1년 동안 8건 거래가 발생했지만 59.29제곱미터는 단 2건 거래가 발생되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 지역인 연수구입니다. 마이너스 1.01% 하락했는데요. 송도 신도시 하락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송도동, 연수동, 옥년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남동구 마이너스 0.84%는 논현동과 간석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서구 마이너스 0.70%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가정동과 검암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계양구 마이너스 0.70%는 작전동과 효성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 중이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급매물이 일부 감소하면서 역시 하락폭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은 36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도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최고가에 비해 7억 원 가까이 하락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요. 간헐적으로 급매 거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명시 마이너스 1.26% 하락했는데요. 광명시 철산동, 일직동, 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1.13% 하락했는데요. 신흥동과 창곡동 등 매물가격 하향 조정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마이너스 1.04% 하락했는데 돈해동과 행신동, 화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화성시 마이너스 1.02% 하락했는데요. 거래 심리가 위축된 동탄 신도시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달성구입니다. 마이너스 0.91% 하락했는데요.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되는 화원읍과 다사읍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달서구 마이너스 0.79%는 월성동과 대천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수성구 마이너스 0.73%는 욱수동과 시지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유성구 마이너스 0.76%는 상대동과 어은동 위주로, 대덕구 마이너스 0.5%는 읍내동과 연축동, 구축 위주로, 중구 마이너스 0.54%는 사정동과 목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지금 하락세가 5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거래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전동과 다정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지금 세종시는 하락세가 76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창원 마산 해운구 마이너스 0.81%는 구암동과 봉암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창원 마산 합포구 마이너스 0.72%는 대내동과 월령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 급락과 과도한 대출 그리고 가계부채 영향으로 올해 하우스 푸어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집값이 20% 이상이 떨어지면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오퍼가 올해부터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규제지역 해제와 각종 규제를 완화해도 일시적으로 호가를 유지할 수 있으나 집값 하락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